FTX가 최대 8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위기에 처했습니다.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 최고 경영자는 고객들의 인출 요구로 최대 80억 달러의 자금 부족을 충당할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가 현재 FTX 사태가 루나와 테라 사태보다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테라와 루나 사태는 한 프로젝트에서 생긴 문제였던 반면 FTX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였던 만큼 거래량이나 이용자 수로만 비교해도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트위터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에 송금사업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트위터는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송금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전체 직원 중 약 13%인 11,0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매출 감소와 광범위한 기술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 해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빗썸의 영국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가 실시한 거래소 평가에서 지난 4월에 이어서 국내 거래소 중 1위로 연속 선정됐습니다. 빗썸은 종합점수 70점으로 글로벌 133개 거래소 중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샌드박스가 라인의 캐주얼 게임 개발사인 라인 스튜디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라인 스튜디오의 게임을 활용한 NFT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1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내부적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내년에는 일반 시민들의 암호화폐 지갑까지 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미 글로벌 보안업체 맨디언트는 북한이 과거에도 개인의 암호화폐 지갑에서 자금을 빼갔다며 2023년도에도 동일한 범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최대 8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위기에 처했습니다.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 최고 경영자는 고객들의 인출 요구로 최대 80억 달러의 자금 부족을 충당할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뱅크먼프리드와 투자자들 간의 접촉은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하루 만에 철회하겠다고 한 시기와 겹칩니다. 또 앞서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는 FTX를 인수하는 투자 의향서에서 서명하고 실사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바이낸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인수 계약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바이낸스는 FTX에 대한 기업 실사 결과 미국 규제 당국이 FTX의 고객 자금 관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 내용 등을 참고해서 인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 규제 당국은 FTX가 고객 자금 관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은 FTX와 뱅크먼프리드가 FTX 설립 전 만든 알라메다 리서치의 관계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업계가 현재 FTX 쇼크발 사태가 루나와 테라 사태보다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암호화폐 투자를 유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테라와 루나 사태는 한 프로젝트에서 생긴 문제였다면 FTX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였던 만큼 거래량이나 이용자 수로만 비교해도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더불어 FTX는 암호화폐 솔라나와 알라메다 리서치 등 암호화폐 업계 전반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암호화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에 송금사업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번 달 4일이었지만 10일부로 등록 상황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기업명은 트위터 페이먼트 LLC라고 기재가 됐고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의 송금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본격적으로 회사 개혁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영진의 해임이나 대폭적인 인원 삭감을 실행했으며 또한 이달 초에는 암호화폐 지갑 개발 계획이 일시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이전부터 트위터의 결제 기능을 중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위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제 사업을 진행할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은행 계좌나 카드를 트위터 계정과 연결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기업인 메타가 11,0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직원의 약 13%인데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메타가 매출 감소와 광범위한 기술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해고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의 대량 해고 발표는 트위터를 인수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요. 메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재정적 이익을 누렸지만 봉쇄가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수익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메타의 가장 큰 수입원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경기 침체와 암울한 전망도 더욱 심해졌는데 특히 올해 여름 메타는 역사상 첫 분기 매출 감소를 기록했고 가을에는 매출 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영국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 컴페어가 실시한 거래소 평가에서 지난 4월에 이어서 국내 거래소 중 1위로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크립토 컴페어는 거래소 벤치마크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의 품질, 법률 및 규제, 보안 등 8개 부문에서 80개 이상의 지표를 활용해서 점수를 산점했는데요. 이 빗썸은 종합 점수가 70점으로 스코어를 부여받은 글로벌 133개 거래소 중 16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업비트가 24위, 고팍스가 30위, 또 코인원이 35위, 코빗이 37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1위는 종합점수 77.7점을 받은 비트스탬프가 차지했고 코인베이스와 제미니가 공동 2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빗썸은 KYC, 거래 위험 부분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고요. 데이터 제공 부문에서는 8위, 시장 품질 부문에서는 33위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글로벌 평가에서 빗썸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샌드박스가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인 라인의 캐주얼 게임 개발사인 라인 스튜디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 샌드박스의 K 콘텐츠 전문 공간인 K버스의 라인 스튜디오 전용 테마 공간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라인 스튜디오의 게임인 라인 레인저스를 통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샌드박스와 라인 스튜디오는 라인 스튜디오의 게임을 활용한 NFT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승희 더 샌드박스 코리아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라인 스튜디오 게임과 캐릭터들을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또한 이정원 라인 스튜디오 대표는 더 샌드박스와 손을 잡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활용해서 기존 게임 공간을 넘어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켄털린 클락은 비트코인 가격이 15,000달러 선에서 짧은 지지선을 형성하고 12,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또한 알트코인 사퍼로 활동하는 크립토 분석가도 비트코인이 다음으로 정착할 위치는 12,000달러 선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월요일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